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GS건설 검단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인터넷 기사나 뭐 뉴스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세부적인 내용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또 한번 다루진 않겠고, 대신에 이 문제가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점점 다른 문제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어떤 문제까지 도달될 수 있을지, 요런 그 뒤 얘기에 대한 전망, 문제점, 요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쯤 전에 광주 아이파크 사건이 있었죠. 요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원인으로 얘기가 되었냐면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애초에 설계를 무단 변경했다, 요게 한 가지 있었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개가 요건데, 재하도급이 어쨌든 건설사에서 뭐 어떤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거기서 또 재하도급을 주고, 또 거기서 또 재하도급을 주고, 요런 것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관리도 안 되고, 인력 관리도 안 되고, 퀄리티 관리도 안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요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서 그 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그 인력들이 미숙련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외국인의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요거는 외국인이든 안 되든 숙련된 외국인이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죠. 근데 미숙련자라는 게 되게 문제였죠. 그래서 싼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숙련되지 않고 인건비가 싼 그런 미숙련 외국인들을 써서 빨리빨리 어쨌든 막 밤샘 막 뭐 야간 작업도 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속도전을 벌이다가 문제가 생겼다. 요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속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속도전.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시간을 안 주고, 충분히 굳는, 예를 들면 3-4주간에 요게 굳어질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다 굳어지기 전에 위에 다른 구조물들을 얹다가 이게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속도전이라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재하도급 미숙련 외국인들 미숙련 외국인들이 일한 거, 그 다음에 속도전을 너무 과도하게 벌였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자체나, 그러니까 인허가나 어떤 착공 승인을 내주고자 하는 인허가 혹은 뭐 감리업체 이런 곳들에서 다 어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개선하고자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착공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착공계를 받으려면 옛날에는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서 착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당연한 거죠.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 좋은 어떤 조치인데, 어쨌든 간에 착공 준비 기간이 늘어났다. 일단 여기는 팩트고.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려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죠. 하지만 어쨌든 공사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인력 관리 관련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너무 뭐 하도급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그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인력 관리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 기간에 비례해서 금융 비용이 일단 올라가요. 그래서 금융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늘어나니까 공사비 자체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래서 총 공사비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 사건이 터지고, 그 부실 공사의 지적된 원인을 정상화시키고 개선되는 과정을 거쳤더니 결과가 공사비가 늘어났어요. 물론 더 안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전 불감증을 통해서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걸 정상화시키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 거죠. 어쩔 수 없죠. 네. 원래 그 후진적인 어떤 행태들을 개선해서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서 여기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광주 아이파크 사건의 어떤 영향이 이어지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네, GS 부실공사 사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업계분들이나 뭐 관련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수주를 할 적에
원자재 값이 높아지든 인건비가 높아지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마진폭을 충분히 그런 버퍼를 충분히 두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수주할 적에. 그래서 이미 주택사업에 대한 보수적으로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수주를 한 지 이미 1, 2년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시공사들이 스탠스를 강화하고 충분히 안전마진폭을 받고 공사비를 올리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감당이 될 만한 사업장한테는 크게 부르고 세게 부르고 그렇게 수주 높은 공사비로 수주를 하고 혹은 기존에 이미 계약된 공사비도 인상을 하고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희한하죠. 예. 광주 아이파크 사건 때 이 부실 시공 사태가 터졌더니 그거에 캐캐묵은 문제점들, 이런 재하도급 뭐 미숙련 외국인, 뭐 속도전 이런 캐캐묵은 문제들을 정상화 시켰더니 부실 시공하고 관련 없는 그냥 일반 주택 어떤 사업 시장에서 업계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그게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나비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이번에 GS 건설 문제가 터지니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비용이 더 증가하면서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우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높아졌어요. 원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앞서 말씀드린 광주 아이파크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행정처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공사비 전체가 올라가고 금융비도 금융이자 같은 거 다 올라가고 있었죠. 올라갔죠. 이자 같은 것들. 예, 그리고 PF 문제들 지금 되게 많죠. 미분양 문제들 되게 많아요. 이미 부동산 업계에 특히 주택사업 시행을 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부실공사 문제 터지고 추가 공사비 상승이 예상이 되고 거기다 건설사들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최상급지 외에는 지금 주택사업 자체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희한하죠. 부실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더니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했더니 갑자기 다른 주택사업들의 비용이 늘어나. 다른 주택사업의 비용이 늘어나니까 주택사업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나비 효과들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도 물론 그러니까 민간 시행은 거의 지금 쉽지 않아요. 땅을 매입해가지고 택지지구든 뭐든 간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아파트를 확 건설하는 그런 민간 사업 자체는 지금 웬만한 상급지나 혹은 정말 입지 좋은 택지지구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시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도 어려웠어요. 이 GS 사건 터지기 전에도 어려웠는데 이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에 3기 신도시도 어려워요. 3기 신도시라고 해서 누가 막 돈 대주는 거 아니거든요. 3기 신도시도 빨리빨리 언젠간 되겠죠.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되기 어렵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가뜩이나 공사비 인상으로 지금 그다음에 입지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분양가도 올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상황은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혹은 추진이 돼도 굉장히 갈등성에서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고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는 앞으로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안은. 이게 그나마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에서 다시 시작이 되려면은 집값, 즉 분양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는 확 올라가고 원가는 더 올라가지 않은 채 몇 년째 이렇게 보합 정도로 이어지면은 그때 사업성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맨 땅에 짓는 것도 어렵고 정비 사업으로 원래 있는 것들 다시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이미 예정된 정비 사업, 이미 무슨 관리 처분인가 받고 뭐 곧 착공하고 이런 것들은 포기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포기되지 않는다고 보면 돼서 이런 것들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 뭐 25년, 26년, 한 27년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공급 부족은 지금 거의 정해진 미래처럼 지금 제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원래도 지금 꽤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더 강화시켜서 지금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나비 효과처럼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란 게 무슨 제가 공급 부족 이어지니까 집값이 떡상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전월세 값도 올라가고 살 곳이 부족해서 그 외곽으로 점점 나가고 수도권에 못 살고 더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서울에서 못 살고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에 못 살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주택 공급 부족이란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라서 정부 같은 데서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심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개개인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각 지역별로 공급 어떤 흐름, 공급 계획, 공급 전망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내가 내 집마련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고 개별적으로 잘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잘 받아보고 그런 일을 개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정당성, 뭐가 옳고 그러고 뭐 집값이 오르면은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유동성적인 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월세 가격에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문제가 거의 정해진 미래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이 부실 시공이 이런 공급 부족까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너무 늦게 정상화시킨 진작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발전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진작에 정상화시킨 못한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 드리고 그거에 대한 뭐 판단은 각자가 하실 건데 각자 판단하시고 저거 맞는 얘기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싶으시면은 또 대응 방안 공부 방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